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반을 담임하고 있는 김관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제가 맡은 문제풀이는 2교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PPT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2-2 문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문제는 지금 문제가 고조파가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고조파가 고조파라는 건 뭔지는 아시죠? 주파수가 n차, n차면 만약에 5고조파면 5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크기는 5분의 1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그 전원을 고조파라고 하죠. 그래서 고조파가 그 n차 고조파라고 하면 여기 있다시피 크기는 n분의 1, 주파수는 n배. 그래서 우리가 고조파를 흔히 2차에서 50차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차가 넘으면 고주파를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고주파로 봐야 될 건지 좀 애매해요. 물론 51차는 일반 주파수보다는 에너지는 크겠죠. 에너지는 크지만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50차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다. 첫 번째로 이제 콘덴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은 개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요소가 되겠는데요. 여기 개통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변압기고요. 그리고 이게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이게 이제 고압이 됐든 저압이 됐든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직렬 리액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콘덴서하고 직렬 리액터는 가까이 이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고조파를 발생하는 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광등에서 고조파 발생하죠. 형광등 또는 회전기 또는 UPS 이런 컨버터 이런 것들 전력전자기기라든가 회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뭔가요? 이게 전원이라는 거죠. 이 전원이죠. 그러니까 고주파 발생원이 전원이 돼서 우리 한전 측으로 넘어가고 또는 수용가에 있는 기기들한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어쨌든 시작은 고주파 발생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주파 발생원은 정전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전류원. 정전류원. 그러니까 정전류원은 고주파 발생한 전원이 일정한 전류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전류가 전원으로 또는 부하 측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등가를 그리면 이게 이제 전원 측 변압기를 표현한 리액턴스 부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덴서 직렬 리액터하고 콘덴서하고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의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정전류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주파 발생원의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분배가 흘러서 이렇게 고주파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전류, 그러니까 전원 측으로 한전 측으로 가는 고주파 전류와 그 다음에 이 등가 회로를 보면 또 콘덴서 측으로 흘러가는 그 전류가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구한 겁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으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측, 그 다음에 콘덴서 측으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고조파가 2차서부터 50차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시성분은 n분의 1이 되고 크기가 리액턴스 어떤 임피던스 부분이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성분은 n배가 돼서 이게 처음에는 그 콘덴서 부분이 컸다가 그리고 리액터 성분은 작습니다. 그러다가 고조파가 어느 일정 고조파가 되면 이게 서로 만나죠. 만나서 임피던스를 갖게 되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진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서로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거와 이거 직렬 리액터와 콘덴서 간의 공진은 직렬 공진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시성분이 또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차 고조파가 흘렀는데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해서 줄어들고 여기는 커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시성분이 더 크더라. 그러면 이 직렬 부분은 시성분이 되는 거죠. 이 시성분하고 한전 측, 이 전원 측 L성분하고 공진이 또 일어나요. 이거는 직렬 공진이 아니고 이건 병렬 공진이죠. 네, 병렬 공진이다. 병렬 공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값들이 이제 먼저 따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n차, 뭐 2차가 됐든 5차가 됐든 어느 n차가 흘렀더니 이게 L성분이 더 큰 거예요. L성분, 시성분보다는 이 값 자체가 L성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뭡니까? 유도성이죠. 그럼 유도성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그 전원 측, 한전 측, 변압기 측도 유도성이고 이 자체도 유도성이 되면 그냥 전류 분배만 되는 거예요. 고조파 전류가 전류 분배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네, 이때는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이 직렬 리액터를 시성분에 대해서 6%, 5차 고조파는 6%, 그 다음에 3차 고조파는 13% 설치하는 이유가 요 직렬, 그러니까 콘덴서와 직렬 리액터 간의 합성이 리액턴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유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6%와 13%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진이 일어날 리가 없죠. 여기가 공진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L성분이고 여기도 L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5차가 아니고 만약에 7차가 흐르거나 그랬을 때 이 성분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렬 공진이 된다 이거죠. 자, 직렬 공진이 되면 이 서로 간에 임피던스가 뭡니까? L성분과 C성분이 직렬 공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페이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도. 자, 우리가 이제 페이저를 표현할 때는 어떤 P점을 잡았을 때 수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이게 기준 페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준 페이저를 우리가 보통 R성분, 우리가 전압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성분하고 C성분은 우리가 이 페이저를 그리게 되면 이쪽이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 쪽이 J 플러스 J축이고요. 시계 방향 쪽이 마이너스 J축입니다. 이때 XL 성분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C 성분이 XC 성분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근데 직렬 공진이 됐다는 것은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페이저로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외측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이 자체는 지금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다 흐르겠죠. 임피던스 제로니까. 그래서 전원 측으로는 안 가고
변압기 측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콘덴서 측으로 전류가 다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류가 흐르면 견디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견디도록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직렬 공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일컬어서 전압공진이라고 합니다. 전압공진. 그렇다는 것은 전압공진이라는 의미는 전압의 증폭이 있다는 거예요. 전압. 전압의 증폭이라는 것은 전원 측 전압과 전원 측 전압, 전원 측 전압, 전압의 증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에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는 전압보다, 그러니까 이 단자와 이 단자겠죠. 이 단자와 이 단자에서 공급하는 전압보다 L과 C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게 걸린다는 거예요. 직렬공진이 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전압은 제가 이제 전기반에서 항상 설명합니다만 전압은 전개라 그랬어요. 전개가 커지면 저런 파괴로 가는 거죠. 크면 클수록 저런 파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이 됐을 때 이 콘덴서가 견디도록 제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N차 고주파가 흘렀더니 L성분하고 그 전원 변압기 측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 측을 그 병렬로 연결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콘덴서 측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L성분하고 C성분이 있는데 요 값이 이게 더 큰 거예요. C성분이 더 큰 거예요. N차 고주파가 흘렀을 때. 그러면 요 자체가 유도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용량성이 되는 거예요. 용량성. 그럼 용량성이 되면 전원 측, 즉 변압기 측의 L성분하고 L과 C의 만담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 회로에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쪽 전원 측, 한전 측의 L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콘덴서 측의 직렬 리액터하고 그 콘덴서의 그 결합 이 상태가 병렬로 공진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변압기를 통해서 한전으로 다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만큼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구주파는 6%, 그 다음에 3구주파는 13%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가 C성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L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3%와 13%와 그 다음에 6%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여기서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유도성이 되면 단순히 이 전류에 대한 분배만 여기가 10A면 여기 5A, 여기 5A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 공진이 됐을 때는 여기가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 페이저로 제가 그렸습니다만 제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콘덴서 쪽으로만 다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다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콘덴서의 전압이 이제 증폭이 되죠. 고주파에 대한 증폭이 생겨서 그 전기에 대한 저런 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랬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병렬 공진 문제예요. 병렬 공진 지금 여기 화살표로 보시다시피 두 개죠. 두 개가 발생하면 한전 측, 그 전원 측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 측에 화살표가 늘어났죠. 늘어났고 다만 이제 반대예요. 이쪽과 이쪽은 좀 화살표 방향이 좀 반대고요.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콘덴서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진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이라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콘덴서에서 전류 시료치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파, 상용주파 전류에 대해서 고주파가 뭐 2차, 3차, 4차, 5차 다 모든 전류가 콘덴서 쪽으로 흐른다면 시료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해서 이제 과열, 소선되는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 단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전압이 V1이라면 고주파가 흐름으로 해서 콘덴서의 단자가 증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 시류 용량이 증가를 하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전류로 인한 손실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 대책인데요. 방지 대책을 보면 전원 측, 발생 측에서 보면 전력 변환기의 다펄스와 그 다음에 리액터 ACL, DCL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피터올륨 제어 방식을 설치를 해서 발생 측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개통 측에서 보면 개통을 분리, 고주파를 많이 발생하는 부하 측을 전용 선로를 만들든지 이런 개통 분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을 증가를 하면 감도가 전원 측에서 고주파를 느끼는 감도가 떨어져서 단락 용량을 증가하면 대책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델타 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고주파를 통과하는 막아주는 건 아니고요. 영상 고주파에 대해서는 델타 결선이 막아줄 수 있으므로 델타 결선을 하면 영상 고주파를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시브는 어떤 정해진 고주파만 막는 거죠. 수동 필터라고 하죠. 우리가 패시브 필터 또는 액티브 필터, 능동 필터를 설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기기 측 대책을 보면 직렬 리액터에 여기 있네요. 5차 고주파는 6%, 3 고주파는 13%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렬 부분을 유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차에 대해서 유도성, 3차에 대해서 유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 역률 조정 장치를 써서 콘덴서 용량을 가능하면 줄이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기 대신 동기전동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도기나 동기전동기나 여자 전류는 발생을 합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동기전동기는 계자가 그 자속을 만드는 계자죠, 그렇죠? 말로 설명을 안 드릴 때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유도기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이게 이제 회전자고 이게 이제 고정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이제 자속이 발생을 하죠. 회전자계라는 자속이 발생하죠. 회전자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이게 이제 돌죠. 이게 돕니다. 이걸 회전자계라고 하는 거죠. 이 회전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여자 전류가 있는 거죠. 여자 전류. 그렇죠? 자, 그러면 동기기로 넘어가면, 자, 동기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계자가 있는데 회전자가 계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네. 이건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여기. 이건 이제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자계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죠. 그러면 계좌에는 여기가 여기가 이제 N극이냐,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전 자계를 따라가 이렇게 돈다면 회전자도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회전 자계를 발생합니다. 회전 자계를 발생을 해요. 회전 자계를 발생한다는 것은 여자 전류가 있다는 거죠. 여자 전류. 그렇죠? 근데 동기기는 계좌에 또 자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좌에 계좌 자석이 또 있다 이거죠. 계좌의 자석이 또 있기 때문에 회전 자계하고 계좌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회전 자계 플러스 계좌 자속 합쳐져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자속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계좌의 자속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줄인다. 그러면 요 자체는 회전 자계하고 계좌 자석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회전 자계는 줄어들어요. 얘가 늘어나면 이거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에서 늘리면 회전 자계는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건 일정하니까. 얘가 줄이면 회전 자계의 자속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는 와중에 동기 전동기는 자, 이 여자 전류는 지상이죠, 지상 전류죠. 그러면 역률이 어때요? 역률이 안 좋은 거잖아요. 역률이. 얘도 지상이에요, 지상. 얘도 지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계좌에서 조정하면 고정자에 있는 즉 전원 측을 우리가 삼상을 공급하는 전원 측의 전류가 여자 전류가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계좌에 있는 자속을 증가시켜주면 안 흐르게 해주면 어떻게 역률이 10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기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자 전류가 발생한 이 여자 전류가 보통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전격 전류의 30%도 가능합니다. 이게 30%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여자 전류가 커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계좌의 자속을 증가시켜주면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역률이 100% 운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꼭 이것만 그냥 여기에서 흐르는 즉 계좌 쪽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고려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하고 단순히 전원 측 삼상 공급하는 전원 측에서만 따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류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직류 전류를 발생해야 되니까 컨버터도 써야 되고 다른 전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로스와 여기서 감해지는 거하고 따져보면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전원 측에서는 역률 100%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측에서 전원은 또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우리 풍선 효과 아시죠? 이쪽에서 줄여주면 이쪽에서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최대 사용 전류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유물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직렬 리액터 설치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림이 이거 있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고주파 전류가 이렇게 전원 측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 측으로 간다라고 그랬는데 상용주파는 변압기를 통해서 콘덴서로 흘러가겠습니다. 상용주파는 그러면 상용주파 전원이 되겠고요. 이게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상용주파 전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통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를 거쳐서 콘덴서를 흘러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럴 때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하고 직렬 리액터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콘덴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직렬 리액터가 있을 때가 커져요.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류 I가 있는데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자, R 플러스 J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분의 V, S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렬 리액터가 있을 때예요. 더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전류 I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의 VS 이거는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죠. 그러면 어느 쪽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어느 쪽에 전류가 클까요? 어느 쪽이 클까요? 전류가 I1이 크겠죠. I1이 큽니다. 자, I1이 큰데, 자, 그러면 여기 VL이라고 돼 있어요. VL, VC. VC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VC. VC는 콘덴서 단자 전압은 어떻게,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페이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I의 XC죠? 그렇죠? 네, VC가 그렇습니다. VC. 그러면 여기서 I가 이거잖아요, 이거. 자, I1일 때 하고 나눌 수 있죠. I1일 때, I2일 때 X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단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L과 C에 아까 임피던스 페이저가 L은 위로 올라갔고 C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J축에서. 그래서 서로 빼줘요. 빼주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외부의 단자에서 봤을 때는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전류가 더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L과 C에 전류가 더 흘러서 전압이 더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전압도 페이저로 보면 서로 반대예요. J축, 마이너스 J축. 그래서 J축은 뭡니까? VL이고, 그렇죠? VL이죠. J축이. VR, J의 VC, J축의 VL이죠. 그렇죠? 서로 빼주는 거죠. 전압도 마찬가지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직렬 리액터가 있음으로 해서 전류가 커지고, 전류가 커지면 각각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커진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6%, 13% 설치를 했을 때 해당하는 만큼 전압이 상승한다는 거죠. 상승해.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것도 메모를 하시면 아주 나중에 좋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13%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6.6kV에서 개통에 전격 전압을 우리가 7.2V로 설치를 하죠. 선정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오버를 해요. 13%는 훨씬 오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13% 설치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콘덴서가 과열 터지죠. 이제 나중에 전개가 더 크게 발생하니까, 전압이 높다는 건 전개가 높다는 거죠. 전개가 높으니까 어때요? 콘덴서에 자꾸 열화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직렬 리액터 설치했을 때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서 콘덴서 만약에 전격 전압이 낮으면
높은 전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